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보자 입문서예요. 여러분들이 운동이나 식단이나 시작을 했을 때 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근육 증가와 체지방 감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너무나도 쉬워요. 근육 증가를 해야 돼. 근육 증가를 해야 되면 내가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해요.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체지방 감소를 위해서는 감소된 영양 섭취와 유산소 운동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요거를 동시에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충분한 영양 섭취랑 감소된 영양 섭취, 얘네들이 상반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근육 증가랑 체지방 감소를 동시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소된 영양 섭취랑 웨이트 트레이닝 요렇게 조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니까 근육이 증가가 되겠지? 그 다음 내가 감소된 영양 섭취를 하니까 체지방이 빠지겠지. 근데 이게 효율이 되게 안 좋아요. 효율이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육 증가랑 체지방 감소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섭취와 웨이트 트레이닝, 유산소 운동도 동시에 해야 돼요. 감소된 영양 섭취가 아니라. 그리고 이게 가능한 사람들이 있고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럼 웨이트 트레이닝을 왜 해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왜 해? 근육량 증가 때문에 하죠. 동명준이 그럼 다이어트 할 때는 웨이트 트레이닝 왜 해요? 근손실 방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해.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러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얼만큼 비중을 가져가 주는 게 좋겠어요? 근손실 방지만큼 가져가 주면 좋단 말이야. 근데 마치 근육량 증가가 될 것처럼 열심히 여기에 포커스를 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유산소 운동도 요게 효과가 두 가지예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좀 더 깊게 따지면 굉장히 다양해요. 유산소 운동도 굉장히 막 스프린트도 있고 근데 크게 좀 봤을 때 지방 연소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강도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연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 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방을 제일 잘 태우는 강도에서는 얘는 운동 강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굉장히 오래 해야 돼요. 적어도 1시간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방 연소를 위해서는. 근데 만약에 내가 연소 능력, 그러니까 지방을 태우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얘는 조금 더 높은 강도에서 수행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이거를 왜 하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근육량이라든지 체지방률에 따라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적합한 이런 목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지방이 높아요. 체지방이 높고 근육량이 낮아. 이런 군에서는 상승 다이어트가 가능해요. 남자는. 여자는 이제 조금 힘들긴 해요. 근데 남자는 가능해요. 근육 증가랑 체지방 감소가 동시에 돼요. 그리고 다른 군에서는 여기서는 뭐 다이어트가 적합하고 뭐 여러 가지가 적합한 군들이 있어요. 물론 굉장히 이도저도 아닌 그런 딜레마 군이 존재하긴 해요. 여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한 단계에서는 목표가 좀 뚜렷해야 돼요. 목표가 뚜렷해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단계에서 웨이트 트레이닝과 식단 요렇게 그냥 어느 정도 했을 때 성적이 쭉쭉쭉 돼요.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도달을 하면 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근육 증가라든지 체지방 감소라든지 아니면 운동량을 정말 많이 가져가 준다든지. 그래서 목표가 굉장히 다양하죠. 목표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근육 증가는 그냥 충분한 영양 섭취랑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돼요. 그럼 벌크업이랑 뭐가 다르냐면 벌크업은 체지방을 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영양 섭취를 굉장히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강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훈련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해서 영양 섭취를 공격적으로 가져가 주는 거야.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훈련 강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벌크업은. 이게 달라. 근육 증가랑 벌크업이 다른 게 그냥 벌크업은 막 먹는 게 아니라 체지방이 어느 정도 약간 끼는 것을 감안하고 영양 섭취에 가장 포커스를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이어트랑 커팅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랑 커팅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 아닌가요? 안 돼.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좀 달라요. 다이어트는 그냥 일반적인 체지방 감소예요. 그러니까 체지방이 어느 정도 높은 군에서 여기서 높은 군에서 그냥 진행을 하는 게 다이어트예요. 그럼 커팅은 뭐가 다르냐면 커팅은 지금 여기죠. 체지방이 낮아요. 체지방이 낮은 상태에서 더 낮은 상태로 가는 게 커팅이에요. 여기서는 근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섬세하게 빼야 돼요. 섬세하게. 여기서 대사가 달라져요. 대사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있었을 때 우리 몸이랑 여기서의 몸이랑 여기서의 몸은 달라요. 물론 요 그레이 존이 존재하긴 해요. 요 회색 존이 존재하긴 해요. 물론 다른 범위들도 회색 존이 존재하는데 커팅은 특히나 좀 이 회색 존이 좀 심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 몸이 거의 붕괴하기 시작을 해요. 근손실도 굉장히 심하고 회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요거는 되게 섬세하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다이어트 하던 속도로 커팅을 들어가 버리면 많이들 실수를 해요. 근손실도 많이 심해지고. 그래서 체지방을 극도로 낮출 때는 커팅을 가져가 주는 거고, 상승 다이어트랑 림메섭이 이제 또 요것도 비슷한데, 상승 다이어트는 그냥 체지방 감소와 근육 증가가 되는데 요건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 군에 있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운동을 쉬었던 사람, 혹은 벌크업을 안 했던 뭐 운동 선수들, 훈련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상승 다이어트가 가능해. 그러니까 체지방 감소랑 근육 증가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 외에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러면 체지방 감소와 근육 증가를 천천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체지방은 유산소 운동으로 감소를 하고 충분한 영양 섭취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 식단 vs 운동 얘기를 하죠. 뭐가 쉬워요? 식단이 훨씬 쉬워요. 난이도에서는. 동면준이 저 식단 어려운데 안 먹는 거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들 운동으로 300칼로리 태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운동으로 600칼로리 태운다라고 생각을 해봐. 식단이 훨씬 쉬워, 난이도에 있어서. 그래서 다이어트에 있어서 식단이 우선시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운동으로 순수 칼로리를 태우기는 너무나도 체력적인 소비가 커요. 체력 손실이 너무 커. 근데 림메서브로 만약에 그걸 하려면 유산소 운동으로 요 체지방을 감소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식사량도 엄청 많아지고 체력 소비도 굉장히 많아져요. 림메서브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벌크업이 좋나 뭐 림메서브이 좋나 둘 다 어려운 애들이에요. 어느 수준 이상부터는. 왜? 벌크업은 뭐예요? 초고강도 훈련이 붙어야 되죠. 림메서브는 뭐예요?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빡세게 해야 돼.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 이게 완성도가 높은 것들은 그냥 어느 정도의 그냥 좀 타협점을 잡고 약간 이제 우리가 약하게 좀 진행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동면준이 얼마나 먹어야 돼요? 뭐 어떻게 식단을 짜야 돼요? 이런 것들은 영상이 있어요. 여기서 영상이 있고, 그냥 이 영상에서는 제가 좀 그냥 브로드하게 그냥 좀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영상들을 보면 영상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식단을 어떻게 짜고 내가 얼만큼 먹어야 되고 식단을 어떻게 짜고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도 많이 물어봐요. 칼로리랑 단백질에서 탄단지 비율. 저는 이제 칼로리랑 단백질을 이제 이 영상을 봤을 때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단백질을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제시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 탄단지 비율로 식단을 짜려고 해요. 그럼 저는 이제 속이 터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잖아요. 여러분들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탄단지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리고 탄수화물과 지방은 스왑이 가능해요. 얘들의 목적이 뭐예요?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역할들도 있어요. 근데 주된 역할은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 진짜 무탄을 하거나 아니면 케톤 다이어트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는 레인지를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리고 보통은 비율이 이쁘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10단위로 떨어질 수가 없어. 보통 막 55,
55대 뭐 45. 그러니까 얘를 100으로 잡았을 때, 이 탄수화물과 지방을 둘 다 이제 합쳐서 100으로 잡았을 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당연한 건데 고탄고지가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응? 내가 이거는 아니 봐봐, 탄수화물과 지방을 합쳐서 100으로 봤을 때잖아. 그럼 고탄고지는 예를 들어 탄수화물과 지방을 합쳐서 150으로 그럼 보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고탄을 하면 저지가 되는 거고 저탄을 하면 고지가 돼요. 근데 내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동면중님 저탄수 다이어트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탄수 다이어트, 저탄 다이어트, 그럼 가로치고 뭐예요? 고지죠. 그럼 고지를 하느냐야, 고지방 식이를 하느냐요. 그럼 여러분들 고지방 식이를 안 하면서 저탄 다이어트를 해요. 그럼 뭐예요? 이 식단은 뭐야? 그냥 저탄 저지예요. 저탄 저지. 말이 돼? 그냥 안 먹는 다이어트란 말이에요. 안 먹는 다이어트야. 여러분들 탄단지 비율이라는 거는 그냥 식단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구성을 해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런 비율로 되네? 그냥 그거예요. 그거야. 여기에 얼매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없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칼로리와 단백질을 잡고 얘기를 하지 탄단지 비율 가지고는 얘기 안 해. 저도 이렇게 식단 못 짜요, 사실. 뭐 탄수화물 60, 지방 40 이렇게 딱 맞춰서 변태같이 어떻게 식단을 짜. 왜냐면 일반적으로 식품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결합이 되어 있어요. 결합이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쁘게 짜기가 힘들어요. 이쁘게 짜기 힘들어. 그리고 자, 식단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식단을 또 진행을 할 때 바로 목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동면중님 영상 봤으니까 다이어트 바로 들어가야지, 근육 증가 바로 들어가야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적응 단계가 필요해요. 적응 단계가 필요해요. 이 적응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요. 그러면 근육통이 엄청 오래 가죠, 초반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초반에 적응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때는 영양 섭취를 최대한 잘 가져가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해야지, 이제 식단 잘 해야지, 안 먹어야지, 그러면서 영양 섭취를 확 줄여. 그럼 초반 적응 단계가 얘가 되게 길어져요. 그리고 잘못하면 적응에 실패해요. 적응에 실패하면 그냥 몸살이에요. 부상이거나 몸살, 부상 혹은 뭐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정말 재수가 없는 경우에는 오버트레이닝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 동료중님, 그 초보자는 오버트레이닝 안 온다고 하는데요. 와요. 와. 회복이라든지 영양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안 좋은 상태에서 PT 선생님이 정말 고강도로 때려주면 오버트레이닝 옵니다. 오버트레이닝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초반 적응 단계가 있고 얘네들이 보통은 한 달이에요. 보통 한두 달이면 끝나요. 한두 달이면 끝나는데 이게 얼만큼에 따라 다르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느 정도 좀 운동을 했어. 그래서 뭐 축구라든지 뭐 기초적인 운동을 했어. 그런 사람들은 이 초반 적응 단계를 정말 그냥 쑥쑥쑥쑥 건너뛰어요. 그리고 젊으면 젊을수록 잘 건너뛰어요.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드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물음표가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이 기초 체력이라는 거는 좀 추상적이기도 해요. 추상적이기도 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유연성, 스태미너, 소화능력,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뭐 하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유연성, 자세가 안 나. 웨이트 트레이닝 해야 되는데 햄스트링이 너무 짧아. 어깨가 엄청 말려있어. 저도 지금 엄청 말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안 나와. 스태미너, 체력이 안 돼. 소화능력, 뭔가 먹었는데 다 설사해. 이러면 어떡해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소화능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화능력이 안 좋으면 모든 섬유질을 일단 제한을 해요. 그 다음에 익힌 채소부터 조금씩 먹습니다. 익힌 채소가 좀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껍질이 없는 과일도 그때 이제 추가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 껍질이 있는 과일, 잡곡, 이렇게 샐러드, 이 순서대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운동선수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건강과 면역이에요. 건강과 면역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지 그 다음을 가고 그 다음을 가서 운동선수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경기력 향상이잖아.
이거를 할 수가 있어.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근육량 증가와 체지방 감소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까지는 안 가도 돼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아랫게 받침이 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에 가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을 담보로 좀 더 올라갈 수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가 베이스가 되어 있으면 위에가 좀 더 잘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조금 답답하긴 해요. 기초 체력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진짜 숨이 턱 막혀요. 진짜 저도 이게 숨이 턱 막혀. 저도 사실 이제 기초 체력이 손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건강이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그러니까 기본 이하인 거예요. 기초 이하인 거야.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질환 수준인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막 댓글로 뭐뭐 먹으면 안 돼. 뭐뭐는 몸에 안 좋음. 뭐뭐 하면 안 돼. 호들갑을 엄청 떨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내가 만약에 기초 체력이 손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적응 단계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집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돼요.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돼.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게 손상이 되어 있으면 말이 안 돼요. 그냥 정말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을게요. 내가 만약에 너무 살이 쪘어. 그래서 걷는 게 안 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영을 하래요. 이게 뭔 말이야? 아니 기본적으로 그 쉬운 걷는 것도 안 돼서 이제 해서 이제 살이 수영을 하라고요?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렵죠. 수영장이 이제 가까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신체 노출도 있고 많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져. 그래서 건강을 담보로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체력적으로, 면역적으로 건강을 하면 더 많은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식단을 할 수가 있어. 가끔 인터넷에서 보면 야, 저 운동선수는 혹 저 사람은 식단을 막 주말마다 치팅을 하는데도 몸이 좋네? 그건 기본적으로 건강이라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운동도 되게 뭔가 하드코어하고 되게 격렬하게 하는데도 괜찮네? 괜찮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건강이라는 수치가 적으면 안 돼요. 마이너스가 돼버려. 그럼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저분은 단백질을 저렇게 많이 섭취를 하고 저렇게 라면도 먹고 계란도 먹고 나는 안 되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서도 건강한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사람은 건강한 상태이니까 그럴 거예요. 건강한 상태이니까. 근데 나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면 더 섬세하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도 이자가 붙어요. 건강도 이자가 붙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더 많이 챙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힘들어, 사실. 나도 알아요, 그거. 근육은 돈이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식단을 하기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줘야 돼요. 계속 해줘야 돼. 몰라, 어려워, 됐어, 안 해, 그냥 어떻게 해서든 할래. 그러면 나중에 가면 더 힘들어져요. 제가 여태까지 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중반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조금은 끈기를 가지고 적응 단계를 좀 잘 해주고 그 다음에 목표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초 체력이 손상이 되어 있으면 적응 단계를 오래 가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운동을 좀 오랫동안 안 했다, 그 다음에 식단을 많이 오랫동안 손을 놨다,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다라고 하면 이 적응 단계를 좀 천천히 좀 인내심을 갖고 어느 정도 좀 길게 가져가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적응 단계에서는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 닭가슴살만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어도 돼요. 단지 초가공식품이나 아니면 너무 낮은 영양 섭취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의 사실 새끼 챙겨 먹는 게 요즘 많이 힘들긴 해요. 새끼 챙겨 먹기, 그 다음에 충분한 영양 섭취, 단백질 섭취, 요 정도만 해줘도 좋아요.
그리고 적응 단계가 지난 다음에는 뭐 근육 증가라든지 체지방 감소라든지 좀 특별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뽕빠.